안녕하세요. 클래스 K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감정은 어떠세요?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질문이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의 아침을 시작은 물론 상쾌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아침부터 아이들 때문에, 아니면 반찬 투정하는 남편 때문에,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가 일어나자마자 이 일 처리해달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화나고 짜증나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물론 저는 주부니까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오늘은 과연 이런 감정은 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어떤 원리로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일단 감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 고정관념? 아니, 무슨 소리예요? 무슨 철학도 아니고 무슨 고정관념이 갑자기 왜 나와요? 감정이라면서요. 이러실 분 당연히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감정조차도 학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고정관념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아기 때부터 지금 여러분의 나이 때까지 여러분의 여태까지 키워주고 테이크해줬던 그런 부모들이나 학교 선생님 아니면 직장 동료 아니면 내 친한 친구 이런 사람들의 모든 의견들이 모여서 주장들이 모여서 내가 모아 꿀꺽 흡수된 것이 그것이 나의 관념이고 그리고 고정관념입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건 사실상 고정관념은 여러분의 진짜 생각이 아닌 거죠. 약간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도 있지만 멘탈을 꽉 잡으세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고정관념이 어떻게 우리의 그 감정에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참고한 책은 하나님과의 수다라는 책이고요. 일단은 주인공 이름이 미스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왜 이 감정을 선택했을까 생각해보게. 다시 말해, 어째서 나에게 이 감정이 끌어오르는지 생각해보는 거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그 고정관념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미스로 얘기합니다. 아니, 감정이 끌어오르는 이유라고요? 제멋대로 생겼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들렸어. 감정이 격해지는 것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이유가 있다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고정관념이야. 전제가 있으니 감정이 격해지는 거지. 아니 땡 굴뚝에서 연기 나겠나. 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그거죠. 내 감정은 내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아이들도 아니고 바가지 긁는 우리 남편도 아니고 잔소리 되는 시어머니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고정관념입니다. 내 감정이에요.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잠깐만 기다려.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둘이 있잖아요. 큰애, 둘째 이렇게 아침에 등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머님들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확 열이 오를 때가 있어요. 아니 시간은 거의 가까워져 왔는데 얘들도 밥들도 잘 안 먹고 장난치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또 이제 화가 확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했던 게 그래, 이 감정이 이렇게 격해지거나 올라올 때 그때는 이게 기회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여기에 이 감정에 갖고 있는 나의 고정관념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성실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구나.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진짜 뭘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시키면은 제 시간에 해내야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되게 많이 혼나기도 했고, 그래서 그게 저의 그 머리에 고정관념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성실하지 못하다. 그건 나쁜 거다. 시간을 어기는 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감정이 지금은 굳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감정이 동요 꿈틀꿈틀거리면서 확 발현이 될 때 그거를 그 감정에 휩쓸려서 잊지 마시고 적어보세요. 내가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을까? 이유가 나오겠죠. 누가 속삭였어.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했어. 그러면 그 안 좋은 말에 관한 나의 고정관념을 한번 수집을 해보는 거예요.
네, 이거는 몇 분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여러분의 정말 자아성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쉽게, 네, 앞전에는 뭐 이렇게 엄마와 아이의 그런 관계를 예를 들었다면 지금은 연인의 관계라고 네,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친구 얘기해요. 우리는 더 이상 성격도 안 맞는 것 같고 너랑 나랑 취향도 틀려. 우리 이만 헤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는 생각을 하죠. 내가 실연을 당하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실연을 당했고 이 실연은 도대체 왜 나에게 벌어진 거야? 그러면서 슬퍼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눈물도 흘립니다. 도대체 이게 내가 왜 실연을 당해? 실연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여자분에게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이 남자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결론은 실연은 나쁜 거다라고 믿어버린 이 남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여러분 본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여자는 우리는 취향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사고 본 결과 성격이 잘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이별을 통보를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사자인 그 남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실연은 진짜 나쁜 거구나. 누군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 자체는 내가 쓸모없거나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고정관념이 있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야, 너 차였어? 아유, 야, 좀 잘하지 그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나한테 생각하기, 그래, 난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고정관념은 결론적으로 뭘까요? 시련은 나쁜 거다. 시련은 슬픈 거다. 그쵸? 근데 이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정관념에서 나쁜 고정관념을 그래, 헤어진다는 것 자체는 내가 이 사람과 인연이 아닌 거고 그리고 이것보다 내가 더 좋은 연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네, 그 편이 훨씬 더 낫겠죠. 울고 시련의 상처를 달래느라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네, 몸 아프고 그런 거보다는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나쁜 고정관념을 내가 발견했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좋은 고정관념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네. 이걸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감정이 부글부글 끓고 오르락 말락 할 때, 그때,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을 정확히 구분을 합니다. 내가 짜증이 나는 건지, 내가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분노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배신을 당해서 후회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있잖아요. 이걸 최대한 단어로 표현을 해서 적어보세요. 네. 적으셨다면, 셋째, 거기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건지 이유를 적어봅니다. 내가 가령 아이들이 준비를 늦게 해서 화가 날 경우에 왜 그럴까? 나는 시간에 늦는 게 싫으니까. 그럼 그 시간에 늦는 거는 나쁘다고 한 거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그래서 그걸 계속 물어서 찾아가다 보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시간을 어기는 건 나쁘다고 알려줘서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의 나쁜 고정관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네. 그러면 넷째, 나쁜 고정관념을 왼쪽에 적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거를 좋은 고정관념으로 바꾸려면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 시간을 어기는 건 나쁜 거다라는 나쁜 고정관념을 시간을 때로는 어겨도 그럴 수 있을 만한 상황이면은 괜찮다. 시간을 조금 어겨도 그건 괜찮다. 전혀 나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유연성 있게 여러분의 나쁜 고정관념을 좋은 쪽으로 적어서 한번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 눈앞에 벌어졌을 때 그래, 내가 그때 이런 나쁜 고정관념을 이렇게 바꿨었지 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 고정관념을 바로 여러분 머리에서 확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행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첫 번에 한번 바꿨다고 내가 글로 적었다고 해서 한 번에 팍 발현되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 번 그런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내가 적어놓은 것들이 이렇게 언뜻 여러분 머릿속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정신을 차리시고 주먹을 꼭 쥐시고 그래 나는 또다시 누군가의 고정관념 때문에 내 스스로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시간 낭비하고 슬퍼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바꾸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이 감정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정관념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이버 카페 클래스K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